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토스 데이터 분석가 김은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 제가 제일 잘하고 또 몰입하고 있는 데이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데이터 분석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 계신 이렇게 트렌디한 많은 마케터분들에게 제가 영감을 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토스에서 광고 비즈니스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만큼 이 브랜드의 이야기를 어떤 유저에게 전해주면 좋을까, 또 어떤 방식으로 하면 더 잘 전해줄 수 있을까를 저는 데이터를 통해서 주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은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가인 제가 어떻게 브랜드와 사람을 연결해주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AI가 놓친 사람의 마음, 토스 데이터가 읽는다라는 주제로 숫자나 기록이 아닌 사람을 보기 위해 제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했던 과정들을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퀴즈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세션을 준비하면서 편의점에서 10,000원으로 무언가를 구매했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편의점은 많이 가실 거예요. 어떤 걸 주로 편의점에서 구매하고 계신가요? 아마 엄청 다양한 것들을 떠올리셨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를 몇 개 준비해 봤습니다. 보기 중에서 혹시 나라면 이런 걸 샀을 것 같아 싶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저의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주로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을 사고요. 또 최근에 날이 더워서 얼음컵에 음료수를 자주 구매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편의점에서 소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소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 비슷한 관점에서 결제 데이터라고 하면 그냥 금액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어디에서 또 어떤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어디에 썼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편의점에서 10,000원을 주고 사는 품목이 다르고 또 편의점에서 쓰는 10,000원과 영화관에서 쓰는 10,000원이 의미하는 것이 달라지듯이 말이죠. 결국 10,000원과 같이 데이터 요소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누가 어디에 10,000원을 쓰느냐 이것을 볼 수 있다면 같은 10,000원이 가진 가치 그리고 맥락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소비했는지 행동했는지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연결해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토스에서 일하게 되면서 정말 놀라웠던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이런 맥락을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정말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토스에 이런 맥락을 읽을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토스를 뭐 때문에 쓰고 계실까요? 아마 송금이나 소비관리, 금융 이런 맥락들을 제일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는 송금이 너무 편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입사 후에 보니까 토스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따릉이 결제 등 이것저것 정말 많이 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서비스들이 토스의 중요한 원칙, 유저 센트릭, 즉 사용자의 편의성과 경험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들이 자연스러운 경험 속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80%에 달하는 유저 동의와 다양한 맥락, 또 사람의 흐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퍼스트 파티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서드 파티 데이터까지 아우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토스는 이 데이터들을 휴먼 파티 데이터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사람에 기반한, 사람이 직접 남긴 의미 있는 맥락을 담은 데이터라는 뜻이 됩니다. 앞서 소개한 다양한 데이터들이 한데 어우러진 유저가 허락한, 유저의 맥락을 담은 살아있는 데이터인 셈이 되는 거죠. 이걸 저희끼리는 줄여서 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Meaning and Context, 즉 의미와 맥락이 담겨있는 데이터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활용 역시도 유저의 맥락과 삶에 집중하고 더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사람의 맥락을 알 수 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바로 보안과 신뢰라는 인프라가 아주 단단하게 깔려있기 때문인데요. 본인 인증, 금융 데이터 연동과도 같은 주요한 순간은 모두 유저의 명시적 동의를 거치고 있고요. 또 수집된 데이터 역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비식별화 처리를 거치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는 많지만 아무도 유저를 식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스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토스는 유저의 신뢰를 기반으로 유저의 마음을 알고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대체 휴먼 파티 데이터가 그래서 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휴먼 파티 데이터로 저라는 사람의 맥락과 또 숨겨진 이야기들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조금 부끄럽지만 저의 의식주와 관련된 휴먼 파티 데이터를 가져와 봤어요. 일단 저는 패션 브랜드에서 최근 3개월 동안 70만 원 정도 소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배달 어플 같은 경우에 3개월 동안 44번, 8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소비하였고요. 이걸 잘 따져보니까 격일로 10,000원에서 2만 원 정도를 매번 소비하는 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세 대출 관리나 고정 지출, 생활비 같은 관리를 토스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데이터를 한데 모아보니 저의 맥락이 조금 느껴지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다음에는 조금 더 저의 생활을 엿보실 수 있도록 저의 라이프 스타일의 맥락이 담긴 데이터를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일명 프로 택시러라고 불릴 정도로 택시를 정말 자주 이용하고 있고요. 또 세탁 서비스, 매월 정기구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들이 저의 생활에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맥락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얼마 전에는 여행을 계획하면서 항공권을 결제하기도 했었고요. 또 작년 한 해 동안에 내가 여행을 얼마나 갔더라 하는 거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여행자 보험을 5번이나 가입했다는 사실 역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빈도로 반복되는 패턴, 곧 여행을 많이 가는 사람이라는 맥락과 맞닿아 있겠죠. 여기까지 저의 휴먼 파티 데이터를 보시고 생활비를 직접 내고 있구나, 아니면 소비를 정말 많이 하고 있구나, 배달 음식을 자주 먹는 것 같네, 아니면 여행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네, 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좀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이미지들이 실제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조금 더 사례를 보여드리면요. 조금 부끄럽지만 이게 실제 저희의 핸드폰 앨범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의도하지 않게 그 배달 음식과 그 외식 사진을 가득 채운 특정 기간이 조금 있어서 저도 너무 재미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발표가 조금 긴장된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제 맥주를 또 마시기도 했었고요. 네, 이런 방식으로 저의 휴먼 파티 데이터를 통해 저의 맥락을 좀 전달 드려보고자 했는데요. 이 실제 사례가 저의 맥락과 잘 맞아 떨어졌을까요? 이런 맥락들을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 보자면요. 휴먼 파티 데이터에 남겨진 저의 데이터와 특징들이 모여서 저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이 또 이어져서 저라는 페르소나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하나하나 요소를 짚어보자면 유저의 기본 정보는 너무 당연하고요. 자차 미보유와 같이 결제나 생활 패턴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맥락 정보들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또 음식 결제 이력으로 음식 취향을 유추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쇼핑 이력을 통해서 구매력을 짐작해 볼 수도 있겠죠. 특히 이런 패턴이나 빈도, 조합들을 활용하면 더욱더 유저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강력한 힌트가 되고는 합니다. 이런 맥락들을 조금 더 활용하기 쉽게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여기 보이시는 이 유저 프로파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저희 그 토스의 비즈니스 고객분들, 파트너사분들이 활용하고 계시는 맥락 정보들에 가깝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맥락들이 조합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저들의 다양한 페르소나가 되는 것이죠. 다양한 맥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페르소나 역시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아마 저의 맥을 앞서서 소개해드린 휴먼 파티 데이터로 다들 짐작을 하고 계셔서 여기 있는 페르소나 예시에 빗대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마 프로 이동러라든지 음식왕에 조금 가까울 것 같네요.
이렇게 하나하나의 숫자나 데이터 요소가 아닌 데이터를 모두 이어서 맥락으로 바꾸어서 이해하고요. 그 맥락을 다시 패턴화하거나 조합하여서 실제 비즈니스 고객이 찾고 원하는 페르소나에 가까운 유저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혹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드렸던 퀴즈 기억하실까요? 이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저의 맥락을 조금 이해하셨을 것 같아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제가 편의점에서 10,000원으로 무엇을 샀을지 짐작이 가실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산 것은 바로 1번 캔맥주였습니다. 저의 맥락을 들여다보셨던 것처럼 편의점에서 단순히 10,000원을 썼다에서 더 나아가서 데이터로 사람의 맥락을 볼 수 있다는 부분 함께 느껴지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이런 맥락들을 과연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브랜드와 연결시키고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요. 저를 비롯한 토스의 데이터 분석가분들이 저희의 비즈니스 파트너 분들과 함께 만들어낸 사례들을 몇 가지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같은 맥주라고 해도 각 브랜드가 타깃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진 맥락, 브랜드와 마주하는 지점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하이네켄 사례에서는요, 토스의 휴먼 파티 데이터를 통해 다른 맥주 브랜드와는 차별화된 유저의 페르소나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그 맥락에 맞는 유저를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같은 맥주이지만요, B 브랜드의 경우는 디지털 콘텐츠와 채널의 연결성이 강한 MZ 남성을 저희가 OTT, 스포츠, 배달앱과 같은 맥락을 가진 유저로 구체화하였고요. 또 S 브랜드의 경우는 높은 소비 수준의 미용이나 카페 맥락을 가진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여성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반면 또 C 브랜드는 쾌활하면서 높은 인지도에 맞게 친구들과의 만남이 잦은 20대 유저들에게 짧고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곤 했었는데요. 반면 하이네켄이 가진 소통하고 싶은 타깃의 이미지는 다른 맥주 브랜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바로 소비력이 있는 30, 40대 도시 직장인이었는데요. 하이네켄의 세련되면서도 스포티한 이미지에 맞는 페르소나였죠. 헬스장을 이용하거나 또 편의점, 생활용품 등의 소비가 많고 주기적이라는 맥락으로 저희는 구체화를 해볼 수 있었고요. 그 유저들에게 하이네켄의 세련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토스는 브랜드가 타깃하는 사용자상을 구별하여 더 정교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타겟팅을 넘어서 맥락에 기반한 연결을 만들어낸 것이죠. 같은 맥주라도 만나고자 하는 사람과 그 맥락은 달라집니다. 토스는 휴먼 파티 데이터를 통해서 그 차이를 이해하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브랜드와 유저를 더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줬죠. 다음은 K뱅크 사례인데요. K뱅크의 경우는 토스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인 실제 유저의 금융 맥락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토스에서 유저가 송금을 하거나 소비를 관리하는 순간, 즉 금융과 맞닿아 있는 모멘텀에서 은행을 소개하면 어떨까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은행을 떠올리는 게 어색하지 않을 타이밍에서 자연스럽게 K뱅크로 유저를 유도할 수 있었는데요. 상황과 동떨어져 있는 광고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한 것이죠. 실제로 K뱅크는 토스에 있는 다양한 금융 맥락 안에서 금융, 은행과 관련된 키워드와 소재들을 잘 활용하여서 유저들의 높은 광고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간식 캠페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편의점이나 PC방, 배달앱 소비 등 유저가 실제로 간식을 먹고 싶어하는 그 맥락을 포착해서 해당 소비 이후에 푸시 알림을 보내고 간식 이벤트를 홍보하였었는데요. 유저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조금 출출했는데 하는 등으로 K뱅크의 메시지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더욱 파워풀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토스의 휴먼 파티 데이터의 가장 큰 축의 하나가 바로 금융이라는 건 모두들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송금, 소비, 카드 결제
이런 유저들의 금융 활동과 그 맥락을 아는 것에 더 나아가서 저희는 측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K뱅크와 연결된 유저들 역시 가입이나 계좌 개설 등의 광고 성과 측면에서의 측정뿐만이 아니라 금융 관련 맥락이나 활성도, 유저의 가치까지 광고 성과를 뛰어넘은 그 나아가서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K뱅크는 이렇듯 토스와 유저의 금융 맥락을 너무 잘 이해하여 주시고 잘 활용하시고 커뮤니케이션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너무 공감하실 텐데요. 마케팅을 하면서 항상 따라다니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광고 진짜 효과가 있었던 거 맞아? 특히나 오프라인 같은 측정하기 힘든 영역에서 이 답은 더 내기가 어려울 텐데요. 그런데 저희의 휴먼 파티 데이터가 측정하는 성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용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소비를 하던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그 맥락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온 오프라인을 오가며 소비를 하더라도 토스는 그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유저가 토스에서 건강식품 광고를 클릭하고 토스 안에 있는 쇼핑에서 반복적으로 건강식품 상품을 보고 또 구매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광고를 통해 접한 스포츠 브랜드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비 역시 발생하죠. 이런 케이스는 토스는 채널을 뛰어넘어서 유저의 소비를 건강이라는 하나의 맥락으로 보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토스는 Full Value Conversion Attribution, 즉 서사 기반의 전환 측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같은 행동이 가진 다른 맥락을 발견한 사례도 가져와 봤는데요. 혹시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이면 보통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보통은 돈이 많은 사람이 투자도 많이 할 거야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 보이시는 그래프 제일 왼쪽을 보시면 총 자산 순위 상위 10% 구간에서 투자액이 다른 구간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그렇게 특별할 거 없는 데이터로 보이실 것 같은데 그래프 제일 오른쪽에 총 자산 순위 100% 구간에서도 상위 10%와 유사한 투자액 규모를 보이는 것. 이 부분 어떠실까요? 또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자산 100% 구간이 가진 저 빨간 선, 대출 보유 비율입니다. 투자액 규모는 상위 10% 구간과 유사하지만 대출 보유 비율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즉, 이 그래프는 표면적으로는 자산 상위 10%와 100% 구간의 투자액 규모가 유사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맥락을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투자의 배경이라든지 여유 자산 유무, 리스크를 얼마나 감수하는지 이런 맥락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보통 데이터는 퍼스트 파티, 서드 파티로 나뉘게 되죠. 하지만 앞서 여러 사례로 보여드렸듯 토스가 주목하는 것은 데이터 그 이면의 의미입니다. 유저가 왜 그 행동을 했을까까지 유추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데이터, 즉 휴먼 파티 데이터입니다. 그럼 토스에즈는 이 휴먼 파티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ML 모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광고 문구나 브랜드 등과 같은 광고의 기본 정보겠죠. 이런 광고 기본 정보와 함께 노출, 클릭, CTR 등의 광고의 성과가 과거 기록, 예측치 등이 모델의 큰 축이 되곤 합니다. 거기에 토스 에즈는 유저의 기본 정보에 더해서 유저가 실제로 토스 앱 내에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얼마나 활용하는지도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넓은 범위의 퍼스트 파티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재밌는 건 유저가 혜택 서비스에서 리워드를 얼마나 자주 받았을까? 혹은 카드 대출 보험과 같은 금융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가? 또 해당 유저가 어떤 시간대에 토스 앱을 주로 사용하는가와 같은 광고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변수들이 실제로는 모델의 예측 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커머스, 라이프, 멤버십, 쇼핑, 구독 등 토스가 가진 맥락은 지금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서드를 넘어선 휴먼 파티 데이터의 양과 질 역시도 진화하고 있죠. 휴먼 파티 데이터의 진화는
곧 토스에즈가 가진 광고 머신러닝 모델의 진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델의 정교함, 그리고 휴먼 파티 데이터로 알아낼 수 있는 수많은 맥락들을 통해서 유저에게 보여지는 광고의 추천 및 맥락의 정확도 역시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 하나의 축, 데이터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숫자의 의미를 아실까요? 네, 그럼 이렇게 보여드리면 조금 감이 오실까요? 네, 맞습니다. 78번째 신의 한 수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면서 다시금 회자되고 있는 그 예전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에서 나온 수인데요. 그때 나온 이 78번째 수, 이것은 AI도 예측하지 못했던 한 수였습니다. 이 78번째 수는 AI가 대신할 수 없는 사람의 감각적이면서도 창의적이고 직관적인 사고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빗대어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요? 마케팅에서의 승부 역시 알고리즘이나 데이터만으로는 이기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제 데이터는 저희가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여러분들의 78번째 수, 즉 알파고를 이긴 이세돌의 감각적인 그 신의 한 수와 같은 직관과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 어떻게 두실지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토스의 휴먼 파티 데이터와 기술이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스는 이제 이 판을 바꿀 신의 한 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도와주실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토스의 신의 한 수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과 함께 토스에즈의 앞으로의 여정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세션 후에 토스에즈 부스에서 반갑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